올해 뉴저지 연방 하원직에 도전하는 로이조 후보의 한인 선거대책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어제 정기 이사회를 연 뉴저지 한인회가 후반기 한인회 이사장에 김만식 씨를 인준했습니다. 뉴욕주 동해병기 법안이 입법에 난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갱신 신청서 양식이 공개되면서 갱신 신청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전 조지 워싱턴 브리지 로우 레벨이 일시적으로 통제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해 뉴저지 연방 하원직에 도전하는 로이조 후보를 위한 한인 선거대책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나서는 조 후보도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최초 미동부 연방의원직을 꿈꾸는 올해 33살의 한인 2세 로이조 후보. 지난 3일 실시된 뉴저지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득표율 90%가 넘는 압도적인 표차로 뉴저지 5지역구 연방하원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조 후보가 오는 11월 본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열린 로이조 후보를 위한 한인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로이조 후보는 현역 스캇 가렛은 극단적 보수주의 성향이 짙은 반이민주의자라며 한인들이 나서 지지해준다면 본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My Republican incumbent is an extremist. This is somebody who's been against the Voting Rights Act. He's been anti-immigration, and these two issues in particular really have a strong impact o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So the Korean American voters, if they choose to get activated and if they vote in November, can be the swing vote in a very close election. So I need the Korean Americans to get activated and involved in this campaign. 조 후보가 도전하는 뉴저지 5지역구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겐 카운티를 비롯 워렌, 서섹스, 퍼세이 카운티를 포함하는 전통적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현역인 공화당 소속 스캇 가렛 의원이 지난 2003년부터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부터 민주당 성향의 버겐 카운티 몇 개 타운이 5지역구에 포함돼 버겐 카운티가 전체 유권자의 72%를 차지하게 되면서 변화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안 등 이민자들의 유입도 늘어나 정치 성향도 점차 민주당으로 바뀌고 있어 조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승리의 관건은 선거자금 확보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발족된 한인선거대책위원회는 조 후보가 동부지역 최초 한인 연방의원에 도전하는 만큼 전국적인 한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자금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And what we are trying to do is go throughout the country, nationally, on different cities, and how we can reach out to those Korean Americans who has never heard Roy before, and what he's trying to do here, and hopefully get a small grassroots fundraising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that is our objective.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뉴저지 5지역구 연방하원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로이조 후보는 오는 28일 뉴저지에서의 한인기금 모금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어제 저녁 3차 정기 이사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후반기 한인회 이사장을 인준하고 재정 결산 보고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이사회는 김만식 한인회 관리시설 담당 위원장을 후반기 이사장으로 만장일치로 인준했습니다. 김 신임 이사장은 이사들 간의 단합 도모와 한인회 사업 지원에 주력하겠다며 현 35명 수준의 이사회를 10명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한인회는 김 이사장을 2014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첫 단추를 꼈습니다. 올해 추석맞이 대잔치는 오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뉴 오버팩 공원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주어진 응원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체적인 건 우리 한인들을 대표로 이래 앞서가지고 이러는 데 대해서 여러 이사장님이나 이사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한인회 재정 결산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한인회는 지난달 기금 모금 골프 대회를 통해 미납 약정액 포함 약 6,400달러의 흑자를 냈지만
한인의 재정은 5월 말까지 약 4,600달러가 적자로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이번 추석맞이 대잔치를 통해 재정 상황을 흑자로 돌려 더 많은 대민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금원계입니다. 뉴욕주 동해병기 법안이 난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범동포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어제 하원 교육위원회에 캐서린 놀란 위원장과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번 회기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승기 뉴욕 한인 회장과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최은희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공동회장 등은 어제 퀸즈 리치우드에 위치한 캐서린 놀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동해병기 법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우선순위로 처리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법안을 발의한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 의원과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 뉴욕시 교육청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놀란 위원장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아직 법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뉴욕주 교육청 관계자들과 미팅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놀란 위원장은 교과서 표기 변경 문제는 뉴욕주 교육청이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라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기 종료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회기 안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회기 내 법안 처리가 실패할 경우 교육청을 통해 자체적으로 동해병기를 이루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면서 놀란 위원장의 긍정적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청소년 추방 유예 갱신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어제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조치 프로그램 갱신 신청서 양식을 공개하고 본격 갱신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불체 청년 추방 유예는 2년이 유효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추방 유예가 시행된 지난 2012년에 유예 조치를 받은 경우 자신의 날짜에 맞춰 유효 기간이 끝나는 150에서 120일 사이에 반드시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은 웹사이트에서 I-821D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하고 워크퍼밋 카드, 워크시트, 갱신 신청비 $465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대상자가 기간 내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하면 추방유예 혜택과 워크퍼밋이 동시에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어제 추방유예 갱신 신청서 양식이 공개되면서 민권센터와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아시안 아메리칸 변호사협회 등은 갱신 신청 대행과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400명이 넘는 한인 학생들의 추방 유예 조치 신청을 도운 민권센터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한인 학생들의 갱신 신청과 이에 따른 법률 서비스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가 1년에 한 번 자동차가 아닌 사람들로 가득 차는 날이 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인 8일 오전 로우 레벨이 일시적으로 통제되고 미 암협회 주최 암 예방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이 시각 조지 워싱턴 브리지 이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어퍼 레벨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통량을 자랑하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는 1년에 1억 6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뉴욕과 뉴저지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오는 8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조지 워싱턴 브리지 챌린지 행사 관계로 로우 레벨 차량 진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암을 예방하기 위한 기금 마련과 지역사회 관심 촉구 등을 위한 암협회의 연례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 챌린지는 올해로 27번째입니다. 올해에는 약 2,500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려는 차량은 어퍼 레벨을 이용해야 합니다. 항만청 측은 로 레벨 통제 관계로 약간의 정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드 절벽 인근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사실상 LG 신사옥 건립 반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뉴저지주 상원 환경에너지소위원회에서 팰리세이드 절벽 인근에 35피트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LG 신사옥 건립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로써 이 법안은 주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으며 법안은 5월 1일부터 착공되는 건물에 소급 적용됩니다. 주 하원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지난달 상정돼 계류 중입니다. 143피트 높이로 추진 중인 LG 신사옥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공사가 시작됐지만 아직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현행 설계대로는 새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LG 신사옥 건립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주상원 소위원회를 찾아 현 개발안대로 건설되면 LG 신사옥은 팰리세이드 절벽숲보다 80피트나 높아 뉴욕 쪽에서 바라보는 팰리세이드 절벽 풍광을 해칠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자연 경관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의회가 재산세 동결을 추진 중입니다. 의회는 재산세 동결과 함께 원안보다도 340억 달러나 삭감된 예산안을 제출했는데요. 과연 불경기에 주민을 위한 것인지 세금으로 힘겨루기를 하려는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버겐 카운티 의회는 지난 4일 5억 760만 달러에 달하는 2014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재산세 동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 재산세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캐서린 도노반 카운티장의 예산안과 배치됩니다. 도노반 카운티장은 지난 2월 5억 1,1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이날 회의는 원안에서 340억 달러 삭감된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도노반 카운티장 예산안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 평균 주택가 32만 4,200달러 주택 소유주의 재산세는 연간 6달러 49센트 인상됩니다. 예산안 의회 상정과 관련 데이빗 겐즈 의장과 제임스 테테스코 의원은 12년 만에 첫 재산세 동결이라며 의회 예산안이 불경기 카운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도노반 카운티장 오피스의 죄인 바레타 수석 보좌관은 민주당이 납세자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게임을 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버겐 카운티 2014 예산안 논의와 표결은 오는 7월 9일 버겐 카운티 청사 5층에 위치한 의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최근 숨진 텍사스 주민의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인간 광우병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에서 4번째인데요. 당국은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정밀조사 결과 텍사스 주민이 인간 광우병으로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약호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간 광우병 감염에 의한 4번째 사망자입니다. 텍사스주 보건당국은 이번 숨진 환자의 정확한 감염 경로를 추적 중이며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이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우도 이전 3명의 사망 환자처럼 해외여행 중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해당 환자가 유럽과 중동 지역을 광범위하게 여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보건부는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하지만 이번 사례로 인해 텍사스주의 공공보건에 우려나 위협이 될 만한 건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크로이츠펠트 약호병 변종 환자는 지난 1900
1996년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에 220건이 보고됐으며 대부분 유럽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선 지난 2003년 환자 발생이 처음 보고됐습니다. 인간이 광우병에 걸린 고기 부위를 섭취하면 잠복기를 거쳐 뇌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뇌에 스펀지 같은 구멍이 뚫리며 보통 1년 안에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위험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